앞서 보신 것처럼 인구 절벽과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전남의 미래에는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일자리와 출산, 보육에 대한 지원책을 내놓으며 대응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없는 실정인데요. 전문가들은 사회 간접 자본시설, 이른바 SOC 확충과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인구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파격적인 출산 장려금을 도입한 전남 해남군. 첫째 아이를 낳으면 300만 원, 둘째는 350만 원, 셋째는 6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후 7년간 합계 출산율 전국 1위에 올랐지만 일시적 효과에 그쳤습니다. 대부분 출산 장려금만 받고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면서 인구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이후 완도군과 광양시 등도 출산 장려금 지원 제도를 도입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처럼 지자체의 인구 증가 정책이 좀처럼 실효성을 내지 못하자 정부는 지난 2022년 대규모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 10년간 해마다 1조 원씩 배분하기로 하면서 전남에는 지난 2년간 3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각 지자체가 세운 기금 사업을 살펴보니 대부분 문화와 관광 사업에 치중돼 있었습니다. 반면 교통과 의료는 각각 3%와 1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전문가는 현금성 지원과 문화 관광 사업 활성화로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지자체의 인식이 전남에서는 더욱 치명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동안 산업화 정책에 소외돼 교통과 기반시설이 열악한 전남의 경우 아무리 매력적인 정책이라도 SOC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동일 예산액을 지출할 때 출산지원금 지급보다 돌봄센터 등 인프라 확충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3배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균형 발전은 이런 집중화되어 있는 수도권과 지역이 같이 정책을 연계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바로 이룰 수 있는 그런 목표이기 때문에 사실 수도권 집중화를 해결하는 방법은 지방과 수도권을 연계하는 정책의 개발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공공인프라를 확충하고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이전해 비수도권 학생들의 채용을 늘려 청년 유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약과 기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양질의 일자리이기 때문에 가장 단기적으로는 우선적으로 빨리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청년을 지역에 머물게 하고 출생률을 높이는 데 지역으로의 투자 필요성이 대두되는 만큼 전남도와 정부의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